송전탑이 위치해 있고 개발 제한 구역에 농사도 안 져져 있고 비닐하우스도 있고 이런 땅이 어떻게 돈이 되느냐. 네, 안녕하세요. 여미입니다. 오늘은 토지 임장에 왔는데 여기는 변전시설이라고 합니다. 이쪽을 보시면 전봇대 뒤쪽으로 보이는 땅인데요. 농지로 쓰고 있고 저 비닐하우스 그리고 컨테이너도 1층, 2층으로 나눠져 있는 지금 이 땅이 경매로 나왔습니다. 땅보다는 실제로 뒤에 보이는 이 송전탑들이 보이거든요. 이런 땅을 왜 임장을 왔는지 궁금하시죠? 이렇게 송전탑이 많은 곳은 개발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개발 제한 구역이고요. 그러면 이렇게 사자가 많은 땅 왜 보러 왔을까요? 당연히 돈이 되기 때문에 보러 왔겠죠. 어떤 식으로 돈이 되게끔 하는지 제가 설명을 차근차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319번지고요. 지목은 전이고 584평 정도 됩니다. 감정가가 4억 5천 100만 원 정도인데 두 번 유찰돼서 지금 49%인 2억 2,100만 원에 12월에 진행을 합니다. 이런 땅이 어떻게 돈이 되느냐, 그게 바로 농지연금입니다. 왜 농지연금이 돈이 될 수 있느냐? 농지연금은 만 60세 이상 농업인이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땅 같은 경우에는 바로 지금 만 60세의 농지연금을 신청한다고 하면 매달 70에서 80만 원을 죽을 때까지 수령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70만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 1년이면 800만 원 이상이고 또 10년이면 8천만 원 이상이고 20년이면 1억 6천 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그런데 이 농지연금은 죽을 때까지 받을 수 있는 거니까 농지연금 신청하고 최대한 장수를 하게 되면 그만큼의 수익을 더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농지연금의 장점은 내가 만약에 농지연금을 신청을 하고 다 못 받고 죽는다. 그러면 내 자식에게 그 남은 금액을 돌려주고요. 만약에 내가 더 많이 받았어도 내 상속자에게 그 금액을 청구하지 않습니다. 작은 금액으로 비싼 평가액을 받을 수 있는 농지를 구입을 하고 장수를 하게 되면 그만큼 남는 장사가 되는 거죠. 단점은 뭐냐면 그 자격을 갖추는 게 쉽지 않다는 얘기죠. 일단 농업인이 돼야 되는데요. 농업인이 되는 조건은 300평 이상에서 경작을 하게 되면 농업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농업인 자격을 평생에 5년 이상 해야 농지연금 신청 자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장기로 놓고 이 부분을 계획해야 되기 때문에 이 조건 맞추는 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 다음 어려운 게 이런 농지를 확보하는 게 두 번째로 어려운 일 같아요. 분명 농지연금은 싸게 받아야 이익이 되는 거거든요. 싸게 사는 그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땅을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평지에 지금 배추도 심어져 있고 또 마늘도 심어져 있는데 이렇게 하자가 없는 땅을 생각하기 때문에 농지연금이 어려운 거고요. 지금 보듯이 이렇게 송전탑이 위치해 있고 개발 제한 구역에 농사도 안 져져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지금 해놓은 비닐하우스도 있고 또 저런 컨테이너 같은 것도 내가 정리해야 되고 이런 하자가 있어야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저렴하게만 살려고 하다 보니까 농지연금이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물건들을 추천합니다. 남들이 좋아하지 않는 땅, 남들이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땅, 이런 땅을 공시지가 대비 또는 감정가 대비 저렴하게 산다고 하면 그만큼의 수익은 나중에 고스란히 내 몫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이 땅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아파트 명도나 주택 명도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이 비닐하우스를 만든 사람을 만나야겠죠. 지금 컨테이너가 총 3동 놓여져 있는데 저거를 갖다 놓은 사람을 만나야겠죠. 만나서 협상을 하고 이걸 치워달라고 하든지 아니면 저런 컨테이너 부분이나 비닐하우스 부분은 내가 다시 사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서 해결을 하시면 되는 거죠. 물론 그만큼 저렴하게 사서 그 비용만큼은 제외하시고 입찰을 하시면 되겠죠. 제가 보기에는 이게 다 이점이라고 보이거든요. 치워야 되면 이점이 아니지만 만약에 이 땅이 600평이면 이 땅 600평을 다 경작하지 않고 비닐하우스 100평에 330제곱미터에 경작을 하게 되면 농업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게 600평을 경작하지 않고 비닐하우스로 600평 이상을 경작하면 농업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비닐하우스나 저 컨테이너에서도 곤충 사육업이라는 걸 할 수 있습니다. 굳이 힘들게 밖에 땡볕에서 농사 짓지 않아도 그런 곤충 사육업을 통해서도 농업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오히려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토지의 최대 단점은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죠. 이 도로로 건축이 가능할까요? 아니요. 여기 개발 제한 구역이고 이 도로는 지목이 있는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은 힘듭니다. 그러면 뭐가 좋냐? 일단은 경작할 때
농기계가 들어다닐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거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왔다 갔다 할 때 차가 여기까지 들어오기 때문에 좋은 거고, 또 가장 좋은 거는 농지연금을 신청할 때 조건에 농기계 진출입이 가능한 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길이 없는 맹지는 신청이 안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농로가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농지연금 신청하기 좋다는 거죠.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명확한 이런 토지가 좋죠. 자, 여기를 보니까 컨테이너가 총 3동이 보이는데요. CCTV도 있고, 또 보니까 저쪽에 에어컨도 설치되어 있는 것 같아요. 2층에도 이렇게 있는 거 보니까 실제로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협상하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결국에는 이것도 법 제도를 이용해서 다 치울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런 게 있으면 있을수록 저렴하게 살 수 있다. 그리고 저렴하게 사고 이런 부분이 다 해결되면 원래 가치로 되살아난다. 이게 어떻게 보면 경매의 기본인 거죠. 자, 오늘은 이렇게 우리 수강생분들과 함께 토지 임장을 왔습니다. 토지 임장을 오면 꼭 농지연금만 보는 건 아니고요. 다른 물건들을 보는데 이 토지는 농지연금용으로 딱 맞는 그런 토지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하자도 많고 또 어려운 것들도 해결해야 되고 대신 그만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이런 물건이야말로 농지연금으로 딱 맞는다는 얘기인 거죠. 자, 농지연금을 보실 때는 감정평가 금액보다는 항상 공시지가를 잘 확인하시고요. 공시지가 대비해서 아주 저렴하게 산다고 하면 농지연금은 실패할 수 없는 그런 투자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농지연금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거에 대한 답변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